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현재 구간에서는요. 장초 보합권 등락 보인 이후에 현재 강보합 양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좀 돌아선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의 색채가 또 굉장히 짙은 쪽이 있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시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나눠볼 쪽 많죠. 여러분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끊이지가 않네요. 2차 전지 한 번 들어온 수급이 연속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쟁점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긍정을 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어오다가 말겠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들려온 소식, 중국 CATL이 리튬 공장 3개월 동안 가동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리튬 광산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3%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초대형 리튬 광산 채굴 중단이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반사 수혜 얻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더 공고해졌다가 현재 구간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거의 다 움직여서요. 저희 박건희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ESS 중심으로 봤었던 게 지난 과거였는데 이제는 ESS도 봐야 되고 리튬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리튬부터 포함해서 이제 수요가 먼저 늘어나서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업황이 안 좋아서 공급을 먼저 줄인 다음에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냐. 둘 중에 어디가 업황 바닥 같습니까? 수요가 올라와야지 업황 바닥일까요? 아니면 안 좋아서 공급을 먼저 줄여야 될까요? 후자? 네,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요가 먼저 늘어나야지 업황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회복. 되는데 대부분 업황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공급 감산부터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이클 업황은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서 2022년도에도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을 때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리튬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격 상승은 저희 소재주들한테 이익단에서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그 후에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상승 랠리로 가는 거고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수요에 대한 기대는 훗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업황에 대한 그러한 투자 심리의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양극재나 배터리 판매 가격 상승에 의한 이러한 그 과거의 K배터리 다시 실적하고 주가 이런 전성기가 다시 돌아올지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이 정도의 파급력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걸 보여야 앞으로의 랠리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앞에 달린 게 ESS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조금 제쳐두더라도 다행스럽게도 ESS 관련 주들이 미국을 필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이제 감산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거에다가 수요가 일정 부분 ESS가 받쳐주는구나. 요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는 데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충분히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김대준 대표님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에게 에코프로 BM도 주셨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굉장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가 이 파동의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사실 지금이 또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멀리 보면 바닥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2차 전지를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전에 CATL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재료가 먼저인지 아니면 주가의 상승이 먼저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좋은 재료가 붙어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 그리고 최근 장에서 2차전지 업종의 특징적 내용을 찝어서 얘기하라고 한다라면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 위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LG 화학만 올라간다든가 LG 솔루션만 올라간다든가 어떤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종목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간에 안 움직였던 주변주라고 할 수 있는 엔캠이라든가 첨보라든가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세 집중화 현상에서 상승으로의 탄력을 구현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조금 줄어드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 2차전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속임수형 주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많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볼까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시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끝없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에코프로벤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는 한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한 20%, 16만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목표 단가를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들로의 전망으로의 접근하는 종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간에 강했던 종목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그 주변주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주로의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코스모 그룹이라든가 말씀드린 엔캠이라든가 첨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시세 탄력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력 종목보다는 주변주로의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 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이쪽도 주도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 주도주이면서 얘가 꺾이면 다 꺾이는데 얘가 16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의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흐름을 맞춰주면서 시장을 버텨주겠죠. 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의 탄력성은 주변주로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받쳐주는 가운데 삼성 SDI가 받쳐주는 가운데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과 같이 양극재 기업들이 받쳐주면서 나머지 주변주로의 주가 상승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진짜 주변주 확산이 좀 굉장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상승 여력을 좀 더 보고 계신다라는 점, 이 버텨주는 속에 주변주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이 한 20만 원대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한 16만 원대로 상방 여력을 보고 계시다시피 그 구간에 맞게 여러분 전략 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긍정으로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삼성, 애플 밸류체인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기업이 짝짝꿍을 하는지라 이 두 밸류체인을 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블룸버그 쪽에서 주말 사이 뉴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최대 수혜자는 애플과 삼성전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폰 관련해서 면제, 그러니까 관세 면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의 글이었습니다. 애플 관련주 오늘 LG노텍 흐름이 나오죠. 20만 원 이제 뚫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BH도 마찬가지로 애플 대표적인 큰 종목군 하면 두 가지 떠오르실 겁니다. 삼성 밸류체인도 늘 보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박건희 차장님 오늘 특히 이쪽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요. 예. 뭐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슈어링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생산 비중 높은 밸류체인만 이렇게 좀 수혜주로 주목을 하다 보니 뭐 미국의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애플에 대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원래가 아이폰 13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에 대해서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밸류 네임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세싱을 중요시했지 카메라 하면은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떠오르죠. 사실 애플 하면은 별로 카메라 쪽이 성능이 좋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아이폰 14에서부터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일반 모델하고 프로급 모델하고의 13까지는 이렇게 그 차별화를 뒀다면은 14에서 15 넘어오면서 애플이 카메라 쪽에서도 굉장히 화소를 많이 높여서 성능을 높이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폰 15대에서부터죠. 14하고 비교했었을 때 프로맥스 모델 기본으로 했었을 때요. 어떤 것 때문에 단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냐면은 케이스하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애플의 그 카메라가 성능이 향후 계속 좋아지면서 카메라 쪽에서 그 원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카메라. 예, 카메라 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플 밸류 체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올라가는 것 중에 뭐 BH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OLED 뭐 FPCB 공급 뭐 이런 뉴스 네. 등등등등등 있는데 저희는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모듈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카메라 쪽 성능을 높이는 쪽에 애플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 수혜주인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의 전면 카메라에 폴리드 줌 모듈을 최초로 이제 공급을 좀 한 업체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카메라 모듈부터 이제 PCB 쪽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PCB 업황도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쪽으로 다 지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떨림 보정 액추에이터 예. 그 베어링을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LG 이노텍하고 이게 협력 업체로 연관이 돼서 아이폰 쪽에 이렇게 좀 들어가고요. 근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폴디드 줌에서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업체는 애플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좀 잘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밸류 체인도 마저 얘기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네. 삼성 밸류 체인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삼성 밸류 체인 하면은 첨단 공정에서 EUV 공정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EUV 공정은 뭐가 있냐면은 파장이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새길 수는 있는데 공정 자체가 빛이 들어오면은 다 외부로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미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광원을 쫄 때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빛이 반사돼서 결국에는 새기는 광정이 이제 EUV 장치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그 펠리크라고 블랭크 마스크 EUV용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밸류 체인하고 또 하나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첨단 공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공정이 있어요. 불화 아르곤 공정이 있는데 요거는 회로를 미세하게 새기기 위해서 공정을 2번을 잽니다. EUV는 한 번 째서 회로를 만든다면 이건 2번을 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간다? 블랭크 마스크가 더 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는 사실은 호야가 70% 이상 잡아주고 있는데 점유율이 우리 이제 중국으로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지금 30에서 40%가 올라온 업체가 SNS텍이거든요. 그래서 SNS텍이 중국향으로도 지금 수혜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EUV용 쪽 블랭크 마스크 쪽도 계속해서 이제 양산이 조만간에 좀 될 예정에 네.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 쪽에서 저는 EUV 공정 쪽을 조금 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SNS텍이 최근의 흐름이 잘 가요. 굉장히 좀 좋았죠. 예. 다 요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첨단 공정과 중국의 DUV 공정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부가 참 어려운데 그 DUV를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두꺼운 빛, 네. EUV는 얇은 빛.
그래서 첨단은 얇은 거, DUV는 DU니까 두꺼운 거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네, 근데 딱 중국향으로서는 DUV,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서는 이제 EUV 쪽에 있어서 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SNS텍의 추세 근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꺾이지 않고 쭉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키워드 두 가지를 주신 것 같아요. 애플 밸류체인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단,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 내에서는 블랭크 마스터단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중요할 것 같아요. 재건 이슈 이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님. 네. 알래스카에서 우리 광복절 날 네. 만나신다라고 하는데 이거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푸틴이 미국에 가는 게 거의 몇 년 만인가 10년 넘는 주기로서 이제 또 오늘 오는 것 같은데 이때 오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장소가 이거 저도 주말에 공부했더니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한테 매각했었던 곳에서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재건도 볼 것 같고요. 뭐 북극항로, LNG까지 저희가 다 논의선상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게 재건이잖아요. 그렇죠.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저에게 줬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광물과 관련돼서 3대장 주가의 움직임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뭐 관련한 재건 관련주들의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속았다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종전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유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 올해 연중 최저치의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가장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러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최초의 개전이 되고 나서 가장 강한 시장에서의 흐름이 러시아 증시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강한 증시의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박스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러시아 증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내포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서도 일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트럼프보다도 푸틴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전에 대한 내용을 두고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크다. 기존과는 다른 맥락에서의 예. 상황이고 종전이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르게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도 두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건에 대한 이번에는 조금 그냥 선언적인 메시지 이상의 것까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주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LNG단까지 한번 저희는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저희 딱 하나만요. 네네. 현건기, 현인코 중심으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종목군까지 좀 이렇게 보세요? 재건 관련주도 이번 확산되고 있어요. 뭐 데모라든가 도화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전진건설, 종목들, 네. 가벼운 종목, 현대 에버나인 같은 종목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큰 종목들이 주가가 받쳐주는 가운데 작은 종목으로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좀 큰 종목보다 큰 종목? 작은 종목으로의 작은 종목. 그 변동성을 노린 투자에 집중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되는 쪽에서 노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선 챙겨왔고요. 박건희 사장님께서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도 미중 간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케이블 퇴출 선언.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해적 케이블 제재이기 때문에 HVDC 키워드 갖고 있는 국내 종목군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펌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시가 못 지켰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2차 전지한테 수급이 뺏긴 걸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해적 케이블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국내에서 해적 케이블 탑 4에 들어가는 게 LS 전선입니다. LS 그룹 수주들을 잘 봐야 되는데 LS 전선은 비상장이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 LS 쪽으로 살짝 몰리는 느낌, 그리고 최근에 LS 에코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LS 그룹의 해적 케이블 개척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LS 전선을 투자는 못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LS 에코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LS 전선하고요, LS 마린 솔루션,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LS 전선은 뭐 네. 비상장이고요. 예. 해적 케이블 그리고 전력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벨기에 해적 케이블에 공급했다 하면은 LS 전선이 한 거고요. LS 마린 솔루션은 네. 그걸 시공하는 회사. 시공. 예, LS 전선의 케이블을 받아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남 해상풍력에 뭐 시공을 했다 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해적 케이블 쪽, 그리고 여러 가지 베트남 중심으로 뭐 통신선, UTP라 그러죠. 이런 쪽을 개척을 하는 쪽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해외 시장을 개척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LS 에코에너지가 했구나. 예.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국 타이낭에 뭐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LS 그룹에서 에코에너지가 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되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선주 하면은 사실 뭐 일진전기부터 해서요, 재룡전기, 뭐 이런 쪽이 뭐 전통적으로 좀 일반적이고 좀 강세로 좀 올라왔었었는데, 이제 해적 케이블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LS 에코에너지가 좀 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해적 케이블이요, 일반적인 전력 케이블보다 더 고마진입니다. 해저가 사실은. 그래서 해저 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쪽에 두 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예. LS 비나에서 베트남 하이퐁 쪽에 하나 있고요. 베트남 동나이 쪽에도 하나 있는데, 베트남 하이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지중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 1위 사업자거든요. 근데 202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미국에도 좀 진출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과 베트남 내 전력 사업망이 계속 확장된다는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LS 동나이 쪽에서는 이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이게 네. 100% 수출하는데 영업이익률이 0%대에서 6%대로 확 늘어났는데, 미국 하면은 저희가 이제 AI 클라우드 쪽이죠. 그쪽에 들어가는 케이블이고요.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아서 저는 이제 LS 에코에너지 정도는 전선주에서 좀 봐줄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 그리고 통신 케이블, 그리고 해적까지 여러분 한번 LS 전선에 투자를 못한다면 엘마솔이 낫냐, LS 에코에너지가 낫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계속 봐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압축해서 살펴보는 것 긍정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오늘 산이 좋아요. 산에 놀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습니다. 자, 근데 김대준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지난주도 중립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중립을 주셨습니다. 7만 원을 터치를 해서 6만 8천 원을 뚫으면서 7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 베트남 간의 원전 MOU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에 있어서 주말 사이 뉴스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조금 위험권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좀 더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언젠가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것은 미국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 관련한 산업에 대한 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펀드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늘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올라갈 자리에서 계속 두세 번 정도의 그 시도를 했다가
되밀리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난 4월, 5월 주가 상승 시기에서의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 횡보 국면에서의 거래량이 만족할 만한, 다 수용할 만한, 매물을 해소할 만한 거래량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가정해 보게 된다면 현 시점 주가는 오늘 강합니다. 한 4% 정도 맞아요.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고점 돌파 가능성의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왕 타이밍상의 흐름에 있어서 시점을 조금 놓쳤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측면에서 원전주에 대한 관망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저 72,000원을 넘어서는지가 또 보고 싶은 구간이어서 그렇죠.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건희 사장님, 오늘 조선주가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진중공업 저희에게 주신 바 있고요.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 하나오션이 급락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뭐 노란봉투법부터 예. 뭐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뭐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로 결부시킨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빠지는 이유는 밸류가 좀 어느 정도 미국 군함 MRO를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다른 상선만 만드는 조선주하고의 PBR이라는 밸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이게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좀 가요. PBR 기준으로. 이게 2027년도 실적을 끌어와도 그렇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밀릴 만한 그 요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가 훅 빠지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에서는 조선주, 저는 조선 기자재주들도 굉장히 차별화돼서 선별을 좀 잘 해야 돼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빠졌다고 좀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주가가 충분히 빠져가지고 다른 중공업주의 밸류 레벨까지 맞춰주려면 한 제가 봤을 땐 9점에서 충분히 빠져야 됩니다.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게 엔진 기자재주들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KSP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엔진은 계속 사용되는데 혼자만 못 올랐거든요. 안 가서. 예, 혼자 못 올랐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고 오리엔탈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저평가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은 좀 해소는 됐지만 세진중공업은 아직도 올라갈 여건이 계속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속해서 보유하실 관점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뭐 이렇게 좀 조정했었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죠.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는 네. 크게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의 탑픽은 네이버입니다. 지금 딱 살 자리예요? 네이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고 싶고요. 2분기 메타 실적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광고 쪽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그 광고가 미국만 커져가는 게 아니고 글로벌 쪽에서도 메타가 미국하고 아시아 쪽에서 한 20% 정도 성장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AI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AI가 타겟팅하는 고객층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광고가 잘 되니까 단가 올라가고 매출 올라가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하고 업황이 회복되는 거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한번 더 보자 하고서 정고점 한 30만 원까지는 한번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예쁘게 볼 이유 충분히 들어봤고요. 30만 원까지 노려보시죠. 네이버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간이 없지만 네. YG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점 돌파했죠. 예. 확산되는 과정이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여전히 성장 sek터 내에서 IT 플랫폼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신고가 구간에서 더 한번 하반기 즐겨보자로 정리하고요. 오늘의 탑픽은 하이젠 RNM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로봇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방원 종목들이 원전 빼고는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바이오, IT 플랫폼, 로봇은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매개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좀 연기가 됐죠.
그리고 현대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이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세의 집중도를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데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IT 플랫폼 내에서의 시세 집중화된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로봇으로 일부 이전되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봇주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냐? 로봇주는 기본적으로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적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 성장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년 단위로 한 300억 정도 되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800억 정도 규모가 되어집니다. 물론 실적 측면에서 이익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줄 관심 갖는다거나 하이젠 RM에 지금부터 35,000원 수준까지의 가격이 시세 집중화가 전환될 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 구조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봇주, 하이젠 RM 관심, 현 시점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안정권이라는 의식이신 것 같고요. 사실 김대중 어드바이저께서 6월 말에 이 종목 언급해 주시고 이틀 만에 목표가 달성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0% 넘는 상승률을 또 선보였던 로봇 대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타점도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장 성투 전략 잘 세워가십시오. 고맙습니다.